지금 이 순간 힘든 일보다 서운한 일에 더 오래 마음이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크게 다툰 것도 아니고 누가 대놓고 나를 미워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진심을 다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생각했는데 내가 바랐던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서운해집니다. 어쩌면 우리를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상처 그 자체보다 나는 이 정도는 기대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니까 알아주겠지. 자식이니까 내 마음을 헤아리겠지. 오래 본 사람이니까 내 진심을 알겠지. 그런 기대들이 쌓일수록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의 허전함도 커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꼭 배워야 하는 지혜가 하나 있다면 모든 기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지혜 전당포에서는 왜 기대가 클수록 마음이 더 지치는지, 그리고 기대를 줄이면 왜 인생이 한결 편해지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요즘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자꾸 남아있다면 오늘은 그 고민을 잠시 맡겨두고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줄 지혜 하나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기대라는 것은 원래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는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서운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길을 걷다 스쳐 지나가는 낯선 사람이 나를 몰라봐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기대는 그 사람이 내 마음 가까이에 있을 때만 생겨납니다. 기대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내 삶 안에 깊이 들여놓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기대를 품는 일 자체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내 마음 속에서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릴 때 시작됩니다. 나는 늘 챙겨줬으니 상대도 당연히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고, 나는 가족을 위해 오랜 시간 애써왔으니 가족도 내 외로움을 알아줄 거라고 믿고, 나는 오래 참고 기다렸으니 언젠가는 상대도 내 진심을 느껴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들은 어느 순간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함이 되는 순간 그 당연함이 무너질 때마다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내가 준 만큼 정확히 돌려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기준에서 당연한 것이 상대의 기준에서는 전혀 당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의 배려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그것을 특별한 일로도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말 한마디에 많은 마음을 담았지만 상대는 가볍게 흘려들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차이에서 서운함이 시작됩니다. 나쁜 의도가 없어도, 서로 진심이 없어서가 아니어도 그 간극만으로 충분히 아파집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말을 다 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랍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이니까, 많은 시간을 나눈 사이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길 기대합니다. 직접 부탁하지 않아도 먼저 알아서 해주길,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도 눈치채 주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꼭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가까워도 끝내 모르는 것이 있고 오래 봐도 닿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한계이기도 하고 인간이라는 존재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대는 사랑에서 시작되지만 말하지 않은 기대, 혼자 키운 기대, 어느새 당연해진 기대가 되면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상대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나는 자꾸 실망하고 또 아픕니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관계도 내 마음도 조금씩 달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에게 상처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로 상대가 잘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대의 행동 자체보다 내가 품고 있던 기대가 무너져서 더 아픈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거기까지의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 이상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내 기대와 상대의 현실 사이에 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말이 왠지 상대를 용납하거나 내가 억울하게 참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용서하는 일도 아니고 관계를 포기하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그려온 그림 하나를 조용히 접는 일입니다. 저 사람은 이래야 한다. 이 사람은 저렇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림을요. 그 그림을 접지 못하면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계속 서운해집니다. 상대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나는 자꾸 기대하고 또 실망하고 또 상처받습니다. 그 순환 속에서 지쳐가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꼭 배워야 할 마음의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자꾸 지치게 만드는 기대를 조금씩 덜어내는 것입니다. 기대의 크기를 줄이면 그 자리에 여유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마음의 평온이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기대는 대부분 낯선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가 냉담하게 대해도 처음 만난 사람이 무례하게 굴어도 하루 이틀 마음에 남다가 어느새 잊혀집니다. 하지만 가족이 무심하게 던진 말 한마디는 몇 날 며칠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내 연락을 흘려넘겼을 때의 그 서운함은 생각보다 오래 가슴 한켠에 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는 더 자연스럽게 커지고 그만큼 상처도 더 깊어집니다. 자식에게는 적어도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애써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왔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주길 바랍니다. 늘 함께해온 배우자에게는 내 외로움쯤은 알아채주길 바랍니다. 오래 본 사이인데 이 정도 눈치도 없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날이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는 내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까지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 친구라면 알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대들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마음입니다.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함께한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기대입니다. 문제는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너무 쉽게 당연함을 만들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서 해주겠지. 이 말의 뜻은 충분히 알겠지.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모르진 않겠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조용히 쌓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지 않아도 안다고, 부탁하지 않아도 먼저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믿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긋날 때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배신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자식은 자기 삶을 살다 보면 부모의 마음을 매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배우자는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익숙함 속에 무뎌집니다. 처음에는 세심하게 살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풍경이 되어버립니다. 친구도 각자의 삶이 바빠지고 무거워지면서 예전 같은 세심함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그들이 나를 덜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삶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운합니다. 때로는 그 서운함이 오래된 상처처럼 쌓여갑니다. 내가 그만큼 의미 없는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이 되고 그 원망이 쌓이면 관계 전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라기보다 내가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요구하게 됩니다. 위로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외로움도 채워주길 바라고, 내 노력도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기대할 때, 그 사람이 조금만 비켜서도 내 마음은 크게 흔들립니다. 자식에게 내 외로움까지 채워주길 기대하면 자식의 무관심이 단순한 바쁨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늘 처음 같은 마음을 기대하면 무심한 하루하나가 관계 전체에 대한 의심으로 번집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예전과 똑같은 친밀함을 기대하면 달라진 온도가 곧 멀어짐처럼 느껴집니다. 기대가 클수록 같은 상황도 더 크게 아파집니다. 그래서 기대를 조정한다는 것은 사랑을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줄 수 있는 만큼을 받고 나머지는 내 마음이 다른 곳에서도 숨 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받지 못한 위로를 산책에서 찾고 배우자가 채워주지 못한 감정의 빈자리를 오래된 취미에서 달래고 친구에게서
멀어진 친밀함을 새로운 인연에서 조심스럽게 채워가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가까운 사람 한 명에게 내 마음의 모든 짐을 올려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짐이 무거울수록 상대가 조금만 흔들려도 나까지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그 짐을 여러 곳에 나누어 놓을 수 있을 때 한 사람의 무심함이 내 하루 전체를 망치는 일은 줄어듭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크게 상처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마음을 깊이 주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그 상처가 반복될 때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쁜 것인지 아니면 내 기대가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컸던 것인지를요. 기대를 줄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차가워지는 것 같고 사람을 포기하는 것 같고 정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래 사랑해온 사람인데 오랫동안 함께해온 관계인데 기대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가혹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대도 없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냥 남남처럼 사는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기대를 줄이는 것은 마음을 닫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일도 아닙니다. 관계를 포기하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 자주 다치지 않도록 내 마음의 무게를 스스로 조절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사랑은 그대로 두되 그 사랑이 매번 상처로 돌아오지 않도록 마음의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는 자식이 먼저 연락해 주길 기다렸다면 이제는 연락이 오면 반갑게 받고 오지 않아도 하루를 망치지 않도록 마음을 돌려보는 것입니다. 자식을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연락을 기다리며 서운해하는 시간이 나를 너무 소모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해준 만큼 돌아오길 바랐다면 이제는 돌아오지 않아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대의 크기를 조금 줄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내 평온을 위한 선택입니다. 기대를 줄이는 일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내 마음의 열쇠를 다시 내 손으로 가져오는 일입니다. 기대가 클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내 감정의 열쇠를 상대에게 맡깁니다. 상대가 잘해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상대가 무심하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내 감정 전체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지칩니다. 내 마음인데 내가 주도하지 못하고 늘 누군가의 반응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줄이기 시작하면 그 열쇠가 조금씩 내 손으로 돌아옵니다. 상대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하루가 온전히 무너지지 않고 기대했던 반응이 오지 않아도 잠시 서운하다가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삶의 질에서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에게 기대가 많을수록 작은 일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기대를 조금 줄이면 같은 상황도 덜 아프게 다가옵니다.
전에는 며칠을 마음에 담아두던 일이 이제는 하루 안에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전에는 서운해서 잠 못 이루던 일이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지기도 합니다. 상대가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니고 상황이 특별히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의 기대치가 조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관계를 위해 자신을 많이 소모해온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이만큼 줬는데 기대마저 내려놓으라니 그게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내가 억울하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지 않겠다는 나를 향한 선언에 가깝습니다. 기대가 줄어든 사람은 사람에게 덜 매달리게 됩니다. 상대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삶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누군가의 반응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는 일도 줄어듭니다. 그만큼 내 마음의 중심이 조금씩 나에게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삶이 조금 편해집니다. 누가 더 잘해줘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덜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줄이는 것이 차가움이라면 매번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으며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따뜻함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진짜 성숙함은 사람을 향한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그 마음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 있되 관계에 자신을 다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차가움이 아니라 균형이고 포기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이제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입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더 많은 기대인지 아니면 조금 덜 기대하고 조금 더 평온해지는 것인지를요. 그 답이 후자에 가깝다면 이제 조금씩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대를 줄이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남은 삶을 덜 다치며 살겠다는 나를 향한 가장 따뜻한 선택입니다. 사람은 기대가 클수록 서운함도 자주 느낍니다. 기대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상처받을 문이 많이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연락의 빈도, 표정의 온도, 기대가 클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걸립니다. 잘해주면 안도하고 조금 소홀하면 금방 서운해집니다.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그 피로가 쌓이면 사람이 지칩니다. 관계가 지칩니다. 그리고 결국 나 자신이 지칩니다. 반면 기대가 조금씩 줄어들면 그 자리에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서운함이 있던 자리에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는 무관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반응 하나하나에 내 마음 전체를 걸지 않게 되면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왜 저 말을 저렇게 했을까? 왜 오늘 연락이 없을까? 왜 내가 한 만큼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잠을 청하다가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서운함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조금 줄어들면 이 생각들이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하루 종일 마음을 붙잡고 있지는 않게 됩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고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기대를 줄인다는 것은 모든 걸 무심하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관심을 끊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상대의 반응 하나하나에 내 감정의 무게 전부를 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연락이 오면 반갑게 받되 오지 않아도 내 하루가 무너지지 않는 것. 잘해주면 감사하되 그러지 못해도 서운함이 며칠씩 이어지지 않는 것. 그 정도의 변화만으로도 하루의 분위기는 꽤 달라집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한 힘입니다. 젊을 때는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도 바쁜 일상 속에 어느 정도 희석됩니다. 할 일이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의 반경이 좁아지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삶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 관계에서 오는 서운함도 더 오래, 더 깊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내 마음이 붙잡힐 곳을 줄여야 합니다. 서운함이 쌓일 자리를 미리 좁혀두는 것입니다. 현실을 조금 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자식이 바빠서 연락을 자주 못할 수 있습니다.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자기 삶에 치여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도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사정이 생깁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가족도 늘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매번 서운함이 생기지만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 사람은 저럴 수도 있지. 내가 기대를 너무 크게 했구나. 내 하루의 평온까지 그 반응에 맡기지 말자.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질수록 삶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처음에는 애써 다짐해야 하는 말들이지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감정도 조금씩 따라 바뀝니다. 여유는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때만 마음이 편한 것이라면 그 편안함은 너무 불안정합니다. 진짜 여유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조금 덜 아프게 받아들이는 힘에서 생깁니다. 상대가 기대에 못 미쳐도 내가 원하는 반응이 오지 않아도 그것이 내 삶 전체를 흔들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힘, 그 힘이 여유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기대를 줄일 때 조금씩 커집니다. 예전보다 덜 서운해지고 예전보다 덜 억울해지고 예전보다 사람 때문에 덜 흔들리게 된다면 그것은 마음이 무뎌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진 것입니다. 상처를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상처가 와도 예전만큼 오래 머물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기대를 줄이면 사람에게서 받는 기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작은 것에도 감사함이 생깁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연락 한 통이 더 반갑고, 기대하지 않았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깊이 마음에 남습니다. 불필요한 상처가 줄어드는 만큼 내 삶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운함이 있던 자리에 여유가 들어오고 그 여유가 쌓이면 삶의 색깔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대가 많을 때는 내 마음이 늘 다른 사람에게 걸려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오늘 어떻게 할까? 무슨 말을 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마음을 알아줄까?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생각의 많은 부분이 상대의 반응을 향해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인 내 하루인데 정작 내 마음은 다른 사람의 태도에 따라 움직입니다. 잘해주면 좋은 하루가 되고 무심하면 힘든 하루가 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반응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것인가? 기대를 줄이기 시작하면 이 흐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내 삶의 중심이 다시 내 쪽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남이 연락을 주지 않아도 내 하루를 살 수 있게 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삶의 의미를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되고, 누군가의 반응이 기대에 못 미쳐도 내 감정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이 변화는 말로 설명하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면 생각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오랫동안 남의 반응 속에서 내 가치를 확인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소중히 여겨주면 편안했고, 누군가가 무심하면 금방 흔들렸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고, 무시를 당하면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익숙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커지면 내 감정의 열쇠를 늘 다른 사람 손에 쥐어주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너무 지칩니다. 기대를 줄인다는 것은 그 열쇠를 조금씩 다시 가져오는 일입니다. 내 기분을 남의 태도에만 맡기지 않고, 내 평온을 남의 반응에만 걸지 않고, 내 삶의 만족을 조금씩 내 안에서 찾는 일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오늘 내가 한 일의 의미를 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 누가 연락을 해주든 해주지 않든 오늘 하루를 내 방식으로 채울 수 있는 것. 작은 것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쌓이면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며 살아온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 것을 챙기는 일이 낯설고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일이 어색합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살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내려놓고 내 삶의 중심을 찾는 일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단단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늘 기대하고 늘 실망하며 지쳐가는 사람보다 스스로 평온함을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이 관계 안에서도 더 오래 따뜻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결국 관계도 지키는 일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어쩌면 가장 필요한 때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미 많은 기대 속에서 많이 지쳐버린 것 같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내 마음을 덜 소모하는 방식으로 살아보는 것. 이제라도 나를 너무 아프게 하는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것. 이제라도 내 하루의 의미를 남의 반응이 아닌 내 안에서 찾아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남은 삶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대를 줄이면 세상이 갑자기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갑자기 달라지지도 않고 오래된 관계의 온도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내 마음은 조금 더 편해집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덜 지치게 됩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 삶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다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데 마음이 예전보다 한결 가볍다고. 그 가벼움이 바로 내 삶이 다시 내 것이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의 반응을 기다리느라 소모되던 에너지가 이제는 조금씩 내 삶을 채우는데 쓰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인생에서 이 편안함은 생각보다 아주 큰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줄이기로 한 내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기대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삶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러니 기대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은 기대, 혼자 키운 기대, 어느새 당연해진 기대는 때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사이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오래된 친구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대했고, 더 많이 기대했기 때문에 더 자주 서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이 쌓이는 동안 정작 가장 지쳐간 것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기대를 줄인다는 것은 사람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관계를 차갑게 만드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나를 자꾸 무너뜨리는 기대의 무게를 조금 덜어내는 것입니다. 상대가 줄 수 있는 만큼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내 마음이 다른 곳에서도 숨 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기가 아니라 균형이고 체념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서운함이 있던 자리에 여유가 들어옵니다. 상대의 반응 하나에 하루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 줄어들고 오래 마음에 남던 서운함이 조금 더 가볍게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유가 쌓이면 어느 순간
내 삶의 중심이 다시 내 쪽으로 돌아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의 반응을 기다리느라 소모되던 에너지가 이제는 조금씩 내 하루를 채우는데 쓰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맡기고 가셔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는 오래된 서운함일지 모릅니다. 그 서운함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만큼 애써왔고 그만큼 마음을 주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그 무게를 계속 안고 가기에 남은 삶이 너무 무겁습니다. 대신 가져가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 평온을 지키기 위해 기대의 크기를 조금 줄여도 괜찮다는 것. 덜 기대한다고 해서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내 기대에 맞춰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관계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많은 것을 내어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의 일부를 나 자신에게 돌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기대하고, 조금 덜 서운해하고, 조금 더 내 삶의 중심을 나에게 돌려놓는 것. 그것이 나이 들수록 인생을 편하게 만드는 가장 조용하고도 단단한 힘입니다. 부디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마음 한구석이 조금 더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